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며느리님이 보내주셨네요. 시댁 식구들이 문자 그대로 거지 근성을 이어나가는 모습에 결국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응징하셨다네요. 대체 무슨 기막힌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갚아줬죠. 잘 됐네. 어차피 거지들 모여 살던 집안인데 그런 집안은 싹 망하는 게 나아. 남편이랑 이런 말을 주고받을 정도이니 우리 사이도 갈 때까지 간 셈이죠. 조만간 이혼 도장 찍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필요한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을 정도이죠. 받을 것 다 받아내고 나아가 빚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낼 겁니다. 어쩌다 남편과 원수, 나아가 시댁 집안 모두와 원수가 되었냐고요? 시댁 식구들이 거지 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근성은 고쳐도 거지 근성은 못 고친다더니 시댁 식구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음고생 끝에 이렇게 끝을 맺으니 정말 속 시원하네요. 일단 우리 시댁과 친가를 비교하면 시댁 쪽의 살림살이가 좀 부족했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시댁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그런데 시댁 모든 식구가 모여 큰 규모의 사업을 했는데 그게 쫄딱 망했답니다. 20년쯤 전에 그 일로 완전히 집안이 망했고 이후 계속 살림을 못 피고 있는 거라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 의미도 없는 소리죠. 아무리 20년 전 망했다고 해도 그게 저한테 거지처럼 달라붙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가난은 거지 근성은 절대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돈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시댁 식구들은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도움을 요청받은 게 대략 결혼 후 반년 뒤의 일로 기억합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첫 번째 요구가 들어왔어요. 애야,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태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빌려달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안 갚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돈 빌려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항상 꼭 갚을 테니 조금만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빌리면서 보태달라는 표현은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말씀 그렇게 하셔. 걱정하지 마. 설마 며느리 돈을 떼먹으시겠어? 그때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드렸지요. 차용증 쓸 때 시아버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후 일의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만 겪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스타트를 끊으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 다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아이고 애야, 우리 친구가 사기당해서 안 보태주면 애가 자살하게 생겼다. 제발 친구 살려주는 셈 치고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 다음은 신우이였습니다. 아이고 동생 우리 애가 갑자기 수술해야 하는데 대출도 못 받고 죽겠어. 남편 동생도 한 번 돈을 빌려갔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 돈 메꾸지 못하면 제 가게 부도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0번 돈을 뜯겼습니다. 그렇게 뜯긴 돈이 5천만 원 정도 되어요. 말이 5천만 원이지 솔직히 우리 집안이 넉넉하고 제가 잘 버는 편이 아니었다면 벌써 시댁 결단 내고도 남을 액수 아닌가요? 그때까지 소갈이 한 저도 참 멍청하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빌려줬으면 절 떠받들어주고 나아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돈 갚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 중 양심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참다 못해 제일 먼저 돈 빌려간 시아버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깜빡했다는 것도 아니고 역정을 냅니다. 내가 돈 떼먹는데? 어디 며느리가 윗사람에게 돈 그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반응했습니다. 돈 빌려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돈 빌려갈 수도 있지. 돈 빌려줬다고 유세떠냐? 돈 좀 빌려줬다고 너무 고자세로 나오는 게 안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게 무안을 준 시아버지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또 연락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야, 한 번 더 보태줘야겠다. 시아버지가 그때 한 말을 그대로 읊은 겁니다. 이젠 아주 제게 돈 맡긴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더니 대답도 가관이더군요. 너희 남편 동생이 또 사고친 모양이더구나. 변호사비가 필요하다는데 걔나 내가 모은 돈이 있어야지. 좀 여유 있는 네가 보태주려무나. 됐어요. 저도 화가 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시아버지에게 그따위 버릇이냐는 둥. 떠드는 게 지겨워서 전화 받고 또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남편이 제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더군요. 그래도 같이 사는 남편이라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이 많다는 건 알았습니다. 차마 제게 직접 화는 못 냈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며느리로서 시아버지가 섭섭해도 좀 참을 줄 알아야지. 이게 좀 섭섭하고 좀 참을 일이야? 지금 내가 너희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 넘는 거 알아 몰라. 이번에는 정말 사정이 급하다고 하시잖아. 아 몰라. 자기 동생 깜빵 가든 목매달든 나 알 바 아니야. 이때 저도 남편에게까지 정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말을 이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았겠죠.
암튼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 남편도 화를 내고 그날 밤새도록 싸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엉엉 울었고요. 그러다 새벽에 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믿을 수 없는 인간들 밑에서 계속 사느니 제 살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심을 굳힌 저는 그날 아침 결정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줘. 알았어. 남편은 제가 마음 정리하고 시댁 다시 도와줄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일단 시댁이 제게 빌려갔던 돈들, 자료 다 정리했고요. 그것들 싹 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돈 갚으라고 보냈습니다. 혹시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압류 들어갈 테니 돈 갚든가 개인 파산하든가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그 인간들과는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아서 수신 차단한 채로 내용 증명만 보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댁 전체가 뒤집혔더군요. 들어보니 내용 증명이 먼저 시아버지에게 간 모양입니다. 남편이 놀라서 제게 묻더라고요. 자기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방법뿐이야. 내가 자기 식구들한테 사람 대접 받는 방법은. 지금 우리 식구들한테 돈놀이 하겠다는 거야? 말 잘했네. 그래, 돈놀이 한다. 너희 식구들 빌려간 돈 법정이자 쳐서 다 안 갚으면 전부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 그렇게 모두에게 돈 갚으라고 하고 집에서도 나와서 잠수 탔어요. 한 달 정도 잠수를 타니 금방 반응이 오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정도 잠수를 탔을 뿐인데 시댁 식구 중 벌써 망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또 빌려줄 줄 알고 중요한 곳에 돈 갚는 걸 차일피일 밀었는데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법정이자 쳐서 갚으라는 내용 증명이 온 바람에 결국 가게가 부도 났다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네도 다른 사람들도 전부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또 그걸 하려는지 전화를 엄청나게 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수신 차단하고 잠수 탔으니 연락도 안 되고 그야말로 시댁 집안이 망하다시피 하게 된 거죠. 사실 5천만 원이 한 사람에게는 큰 돈이지만 집안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빌려준 5천만 원 바로 갚으라는 것만으로도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난리가 나는 걸 보니 세상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얄팍한 인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안 입고 오면 개인 파산이라도 신청해보던가 아니면 돈 다 갚으라는 거죠. 안 갚으면 시댁이고 뭐고 민사재판 들어간다고요. 돈 갚은 식구도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빼서 갚고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나요. 시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예전에 한 번 도박을 한 적이 있어서 개인 파산도 안 된다더군요.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기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을 빼든 선친이 남긴 논밭을 팔든 갚아요. 정돈 갚기 싫으면 죽을 때까지 버텨보던가요. 죽고 난 다음 댁 아들이 갚아주든 상속 포기를 하든 그쪽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댁 아들들도 다 제게 빌린 돈이 있는 건 아시죠? 어느새 시아버지를 대기하며 남 취급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느새 절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더군요. 어쨌든 시아버지는 제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셨는지 한동안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아버지 사는 월세방이라도 빼라고 내용 증명 다시 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욕 많이 먹는 모양이에요. 어디서 집안 말아먹을 년을 며느리로 데려왔냐고 욕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자기들 잘못이지. 아무튼 저는 이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고 인연을 끊을 생각이에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모습에 잘 대응했다는 사연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돈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새로운 삶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